여러분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식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감자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 중 무려 67%가 오히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어온 그 감자가 우리 중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장마비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3가지입니다. 하나, 감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위험한 상식. 그 다음, 감자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 마지막으로 감자를 약처럼 먹는 최고의 조합법.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모두 감자를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감자 상식부터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 밥이나 감자를 냉장고에 하루 넣어뒀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서 혈당이 안 오른다고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따뜻한 밥과 냉장 보관한 밥을 비교했더니 저항성 전분이 소폭 늘어난 건 맞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고작 15명뿐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거든요. 15명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기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동네 15분만 조사해놓고 전국 어디서나 통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감이 오시죠? 게다가 2021년에 나온 후속 연구에서는요. 냉장 보관 후 다시 데워 먹는 방법이 혈당 수치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도 혈당은 거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이 이야기를 믿고 감자나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마음 놓고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러시면 우리 건강에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식이 관리를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혈당 조절 실패 위험이 1.8배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항성 전분을 정말로 많이 먹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자 대신 콩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아리콩, 렌틸콩, 검정콩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도 좋은데요. 바나나가 달콤하게 익으면 저항성 전분이 무려 12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아직 녹색기가 도는 바나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칼륨은 쉽게 말하면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우리 콩팥은 혈액 속 칼륨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물속에 불순물이 그대로 남듯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이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칼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우리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 섭취를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걱정 마세요.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칼륨을 좀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자를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주먹 크기 감자 기준으로 하루 3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싹이 나거나 초록빛이 도는 감자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독소는 우리가 열을 가해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싹이 난 감자는 반드시 싹 부분과 주변을 넉넉하게 도려내고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자의 위험한 상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냉장 보관 감자가 혈당에 좋다는 건 근거가 부족하고
콩팥병 있으신 분은 감자를 조심하셔야 하며 싹 난 감자는 독소가 있으니 우리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감자가 나쁜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자는 제대로만 드시면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감자의 비타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함량이 사과보다 무려 2.7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요, 감자의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녹이 슬고 있습니다. 금속이 녹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낡아가거든요. 감자 속 비타민은 이 녹을 닦아내는 세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젊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채소에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대부분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감자는 다릅니다. 감자 속 전분 알갱이가 비타민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마치 비 올 때 우산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라는 비가 내려도 전분이라는 우산이 비타민을 지켜주는 거죠.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은 위 건강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밥심으로 일하느라 위장이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모두 소화불량이나 위가 쓰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감자가 바로 우리의 지친 위를 달래주는 명약입니다. 감자 속에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위벽에 투명한 코팅을 입혀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에 보호필름 붙이시듯이 이 성분들이 위점막 위에 보호층을 만들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지켜주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감자즙을 꾸준히 드신 분들에서 위 불편감이 평균 43%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생감자를 갈아서 즙을 내어 드시면 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혈압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짜게 드시는 분 계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원래 짠맛에 익숙하시잖아요.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전통 음식이 짠 편이긴 하죠. 그런데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우리 혈관 안에 쌓여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감자 속 칼륨이 빗자루가 되어 이 소금을 쓸어서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자료를 보면 칼륨 섭취가 충분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고혈압 위험이 약 28% 낮았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여러분, 자다가 종아리에 쥐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이요. 이런 증상은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감자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놓아야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면 고무줄이 팽팽한 채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나고 떨리는 거죠.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쥐만 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고 쉽게 화가 나며 잠이 안 오는 불면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 중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비율이 무려 54%에 달합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부족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팽창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장을 청소하는 수세미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자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감자는 비타민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위점막을 보호하며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마그네슘으로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식이섬유로 장 건강까지 돕습니다. 우리 몸을 위한 5가지 효능 기억하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이 효능을 100%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조리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삶지 말고 구우세요.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삶으시나요? 찌시나요? 볶으시나요? 농촌진흥청 식품분석 결과를 보면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차이가 엄청납니다. 감자 속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은
구운 감자에서 생감자보다 무려 4.8배나 많았습니다. 비타민도 구운 감자가 생감자보다 약 2.9배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같은 감자인데 굽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이렇게 달라진다니요. 둘째,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감자 껍질을 벗기고 조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요리하면 비타민 손실이 13% 정도에 그칩니다. 껍질을 벗기면 손실이 27%까지 올라갑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구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훨씬 풍부합니다. 셋째,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세요. 우리가 먹는 감자의 단백질은 채소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솔직히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감자만으로 채우기엔 부족합니다. 또 감자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 달걀이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이건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피아노만으로도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만 바이올린이 합쳐지면 훨씬 풍성한 소리가 되잖아요. 감자의 비타민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감자와 달걀의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각각 100점과 101점으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최고 수준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넷째, 감자와 우유를 함께 갈아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 기억하시죠? 감자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우유에는 이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감자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잘게 자른 뒤 전자레인지에 3분 반 정도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감자 100g과 우유 200ml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속도 편하고 영양도 가득한 감자 우유 완성입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로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세요. 아침에 위가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도 감자는 위 점막에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달걀까지 함께 드시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비타민도 채워지니 아침 식사로 딱입니다. 감자 달걀 샐러드를 만들어 두시면 우리 가족 모두 매일 아침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자를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우리 중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자를 드시기 전에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먼저 위에 깔리면서 감자의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31% 줄어들었습니다. 일곱째, 감자 조리할 때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주세요. 감자 속 비타민은 지용성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구운 감자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여덟째, 감자 보관할 때 사과를 함께 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늦춰줍니다. 그래서 감자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사과 한두 개를 감자와 함께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양파 같은 다른 채소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양파는 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오히려 빨리 물러져서 상하거든요. 감자와 사과만 함께 보관하세요. 아홉째, 좋은 감자를 고르는 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자를 고르실 때는 표면에 흠집이 적고 눈이 얕으며 매끈한 것이 좋습니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게 좋고요. 초록빛이 도는 감자나 싹이 난 감자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흙이 묻어있는 국산 감자가 세척된 수입 감자보다 신선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열째, 감자를 보관하실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냉장고는 너무 차갑습니다. 우리 집 감자는 7도에서 1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햇빛이 닿으면 솔라닌이 생성되니까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신문지로 감싸서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3가지만 기억하세요. 냉장 보관 감자가 혈당에 좋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고요. 감자는 비타민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정말 좋으며 껍질째 구워서 달걀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건강식품이 됩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감자 하나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시면 우리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건강 챙겨나가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눌림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